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4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겠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1월 2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경자월 병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병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자월의 병화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일간은 병화, 자월에 태어난 병화를 어떻게 하면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중화를 이루는 사주가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간 병이라고 하는 글자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되고,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봤을 때 병이라고 하는 글자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병화가 된 것,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라고 해서 병화는 양화가 됩니다. 또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정화도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죠. 근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불이라 하더라도 하나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불,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크고 맹렬한 그런 기세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부드럽고 좀 유연한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불, 같은 뜨거운 빛과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음화인 정화에 비해서 양화인 병화가 더 강렬하고 맹렬한 기세를 가지고 있는 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불은 뭐야? 태양이죠. 태양지화. 그래서 병화인 양화는 대체적으로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뜨는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달이라든가 별 같은 데 비유를 하고, 내지는 지상에 있을 때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모닥불이라든가 촛불 같은 거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이제 공부하거나 이렇게 할 때 책상 앞에다가 조그만 촛불 하나 켜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신이 집중이 잘 돼서 가끔 촛불 같은 걸 켜놓고 있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 정화고, 제가 또 일간 자체가 또 정화일간이다 보니까 이 모닥불이라든가 촛불 켜놓고 우리 불멍이라고 하죠. 불멍, 이 불멍 때리는 걸 제가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태양을 보면서 불멍 때렸다면 큰일 납니다. 시력이 상실될 정도의 강력한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병화이기 때문에 병화를 가지고 불멍 때리시면 안 되고요. 이럴 때 모닥불이라든가 우리 저기 또 숯불 같은 거 이렇게 피워놓고 있을 때 손째가면서 겨울에 고구마 구워가면서 밤 구워가면서 불멍 때리면 정신 건강이 좋다. 저 같은 경우는 촛불 가지고 많이 불멍을 때립니다.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따뜻하게 보온해주는 역할도,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죠. 태양은 낮에 천하를 비춰주고요, 정화는 밤에 세상을 비춰줍니다. 물론 이제 별이라든가 달 같은 경우에도 없진 않죠. 낮에도 별이 없지는 않지만은 병화가 있게 되면 낮에 나온 반달은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요, 또 낮에 태양이 있으면 태양 빛 자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음화인 별빛 같은 경우에는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화와 정화의 차이는 그러한 차이, 병화가 강렬하고 음화는 그렇게 그만큼 강렬하지 못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을 우리 공부할 때 정화가 약할 때는 병화를 보면은 도움을 받지만은, 정화가 왕할 때는 병화를 보면 낮에 나온 달같이 돼가지고 그 빛이 탈광된다라고 해서 정화는 병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하기도 합니다만은, 정화가 무조건 병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정화도 병화를 볼 때 득을 볼 수 있는 것은 정화일간이 약할 때는 병화를 봐도 도움을 받는다. 내일 이제 정화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정화가 천간의 병화, 자월에 태어난 정화는 병화를 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병화든 정화든 간에 화가 왕하게 되면,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치열해지죠. 뜨거운 열기하고
빛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이 빛을 적절하게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수. 개수도 있지만은 개수 가지고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통제하려면 개수는 작은 불이기 때문에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화가 치열했을 때는 음수인 개수를 보는 것보다는 양수인 임수로서 병화라든가 정화도 똑같습니다. 병화도 왕할 때 임수, 정화도 왕할 때 임수로서 열기를 통제한다. 다른 말로는 이제 수보양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보광, 빛을 갖다가 보강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뜨거운 열기는 적절하게 조절시켜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병정화 공통적으로 일간이 왕했을 때는 뭘 쓴다?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반대로 일간이 신약했을 때는 임수를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약한 병화든 약한 정화든 그 불기를 갖다가, 그 빛을 갖다가 강하게 만들어준 연후에 임수를 보는 것은 상관은 없지만은 병화일간이 약한데 임수를 보게 되면 그때는 제 아무리 병화라 하더라도, 태양지화인 병화라 하더라도 임수 7사리에서 극해를 받게 됩니다. 이럴 때 병화든 정화든 약할 때는 양목인 간목으로서 화를 갖다가 생조해 준 연후에 임수를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성이 없는 상태에서 임수를 보는 것은 좋지 못하다. 특히나 오늘같이 자월의 병화, 해월의 병화 내지는 축월의 병화, 이런 경우에 임수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간목을 얻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정화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왕했을 때는 임수를 쓰지만은 정화일간은 특히나 일간이 약했을 때는 반드시 뭘 쓰셔야 된다?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화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월령 자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되겠죠. 겨울 중에서도 자월은 중동이라고 해서 초동, 중동, 그 다음에 모동, 개동 이렇게 해가지고, 초동은 초겨울이고요. 중동은 가장 음기, 한기가 가장 극심한 때를 중동이라고 하고, 모동은 늦겨울이라고 해서 모동 내지는 개동, 만동이라고 하죠. 이거는 축월을 뜻합니다. 축월, 자월은 중동이라고 하고요. 한기가 가장 극심한, 즉 음이 가장 극성한 시절이 바로 자월인데, 자월 중에서도 어떤 때 대설이 지나서 동지가 됐을 때 음기가 가장 강하면서 양기가 이때 일양이 희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지가 되면 음극즉 양생한다라고 제가 표현했죠. 그래서 음이 가장 왕할 때 다시 양이 발생한다. 우리가 그렇죠, 위기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위기, 위태로운 때에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위기잖아요. 그것이 마찬가지로 음이 가장 강해서 매우 추울 것 같지만은 그 음이 강한 중에서도 다시 양이 발생하는 시절이 바로 자월이 된다. 반대로 이제 하지, 여름에는 양이 가장 극성할 때 음이 또 발생하게 되죠. 그때는 다른 말로 하지는 뭐라고 하냐면 음극즉 양생이 아니라 양극즉 음생이 이렇게 되겠죠. 현재 하지와 동지가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동지를 알게 되면 하지도 같이로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아무리 자월 동지에 일양이 희생한다 하더라도 엄동설한임에는 틀림이 없죠. 매우 춥고 한기가 강한 시절이 바로 또 자월이 되겠고요. 또 자월은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됩니다. 수왕절, 수는 해월의 임간지가 되고 자월에 들어오게 되면 이때가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수가 굉장히 왕하죠. 반면에 화라고 하는 것은 화는 자월에 뭐가 되냐면 여기가 절태지가 되죠. 태지. 그래서 수는 왕한 반면 화는 약하다. 그러니까 이치가 맞는 것이죠. 자월의 음기가 강하면 양기가 약하죠. 음을 대표하는 것이 수가 되는 것이고, 양을 대표하는 것이 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기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했던 것처럼 오행상으로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요. 반면에 화는 그만큼 약해진다. 반대로 5월이 됐을 때는, 4, 5미 5월이 됐을 때는 양기가 가장 강하죠. 그때는 화가 왕한 것이고, 반대로 수는 약한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개월 중에서 오행이 어느 때 왕하고 어느 때 약한지를 잘 아는 것이 사주에 뭘 볼 때, 왕쇠를 볼 때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또 음양 중에서 어떤 것이 왕한지를 알아야지만 한열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것, 해자축월, 특히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기가 가장 왕하고 수기가 가장 왕한 때이면서 반대로 양기는 가장 약하고
화도 약한 그런 때에 있다. 그래서 병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관성인 수는 왕하고 일간 자체는 약한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때, 빛과 열기가 있을 때 임수로서 수보양광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 일간이 약할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으로서 먼저 병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병화가 빛이 좀 강해질 수가 있겠죠. 그 연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임수를 보게 되면 이때는 임수로서 병화를 갖다 보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자월에 병화가 태어났는데 간목이 없는 상태에서 임수만 투출을 했다, 이거는 뭐예요? 살중신경한 사주국세가 되죠. 칠살은 너무 강하고 일간 병화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태양지화인 병화라 하더라도 임수의 극해를 받아서 병화가 좋지 못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는 자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으로 뭐가 필요하다?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간목도 지지로 뿌리가 있으면 좋겠고요. 임수 자체는 월령 자체가 수왕절이기 때문에 다시 수가 더 뿌리를 얻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간목을 얻었다 하면 지지로 간목도 좀 뿌리가 있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병화도 뿌리가 있으면 더욱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인사 5등에 뿌리를 얻는다고 하면 더욱 좋은 사주국세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간목은 반드시 있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병화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양화인 병화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명식이죠. 자월은 엄동설한 겨울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격국을 볼 때는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는데, 일간 병화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 월지자수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해서 체양용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수는 어떤 수?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양대 음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수는 화를 극하는 관계에 있죠. 그래서 병화가 자수를 보게 되면 저거는 관성이 되는 것인데, 관성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편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이 되는데, 정관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양대 음대 양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양대 양 음대 음의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양화가 음수를 봐서 이거는 관성 중에서도 정관이 되고 정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월령 자월은 수는 왕하고 화는 약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관계? 일간은 약하고 관성 왕하다, 신약 관왕한 그런 사주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신약 관왕보다는 어떻게 보면 살중신경한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격 자체는 정관격이 바뀌진 않습니다. 임수가 투출했다고 해서 칠살격이 되진 않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이때는 격 자체는 정관격이지만 이때는 임수가 투출해서 사주 전반전 국세가 살중신경하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고, 살중신경하다라고 하는 뜻은 살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살중신경을 읽으셔야지 사주를 폐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월의 병화는 먼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간목을 얻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인사 5등의 뿌리를 얻으면 금상첨화의 사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축토를 보았습니다. 축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상관에 해당이 되고요. 토이기 때문에 병화의 기운을 설기해가는 역할을 하죠. 자월의 병화는 약한데 상관을 보게 되면 약한 병화가 더 약해지겠죠. 근데 이 축토가 자수, 월지, 자수를 보게 되면 자축이 합을 합니다. 자축 합이 되는데, 원래 자축합은 토가 된다라고 보지만은 월령 자체가 자수면 이거는 준방합으로 봐서 자축합 수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해서 월간에는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데, 병화 입장에서 경금은 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 있는 신금은 경금은 편제, 신금은 정제이지만, 일간이 왕했을 때 재성은 재물이요 재능이 되겠지만은, 일간이 약했을 때 재성은 특히나 자월의 수가 왕할 때 재성은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를 탐하게 되면
관성의 극을 받기 때문에 이 재성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재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월의 병화는 약하기 때문에 재성도 관성도 상관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일간이 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월의 병화는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일지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오화를 봐가지고 이 오화가 병화의 뿌리가 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죠. 오화를 이렇게 봤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한자가 이렇게 맞죠? 자, 이렇게 병호 이제 일주가 돼서 간여지동인데, 사람들이 간여지동하면 무조건 좋지 않게 보지만은, 일간이 약했을 때 간여지동은 나쁜 것이 아니죠. 일간이 약했을 때는 간여지동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경우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자월에 병화가 약한 중에 오화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 단 이것이 오늘의 명식의 핵심은 뭐냐면, 자수하고 우하고 붙어 있을 때 이것이 좌우충이 되느냐, 이게 좌우충이 되지 않느냐가 이것이 관건이 되는데, 오늘은 축토하고 자수하고 합을 해줘. 자축 합을 먼저 했기 때문에 좌우충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충충봉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명시는 자축합으로 인해서 좌우충이 되지 않는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병화가 세력을 얻게 되겠죠. 만약에 이게 좌우충이 된다라고 하면 양인을 극해버렸기 때문에 병화가 뿌리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신축년이 아니라 오늘이 예를 들어서 신유년이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자수는 오화를 갖다가 충하게 되겠죠. 그죠? 좌우충이 되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고 신축년이기 때문에 축하고 자수가 먼저 합해버렸기 때문에 좌우충이 되지 않는 그런 국세, 다행히 오화가 살아남아서 병화가 뿌리를 얻을 수 있겠고요. 이 정도 되면 금수를 감당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수는 그 본기가 개수이기 때문에 병화를 수보양강할 수는 없습니다. 임수를 별도로 얻게 되면 수보양강을 하겠지만은 자수 가지고는 병화를 수보양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오늘 명식의 가장 좋은 점은 뭐예요? 좌우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요.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월의 병화가 되겠고요. 자축합토가 아니라 자축합수가 되고 경신금이 있어서 수를 더 생해지기 때문에 엄동에 다시 한습이 가중되는 것이고요. 다행스럽게 오화를 봐서 병화가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병화가 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수에 비해서 화가 더욱 약한 겁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뭐 금수가 다시 많아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목화가 좀 세력을 얻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생시에서 다시 금수가 많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 사주가 중화되기 위해서는 운로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사주를 보는 것이 좋겠죠. 자, 무자시 먼저 한번 볼까요? 무자시. 자, 이렇게 무자시가 됐을 때는 자, 무자시가 여기 있네요. 자, 무자시가 됐을 때는 여기에 있는 자수는 자축합돼서 좌우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에 있는 자수는 좌우충이 되죠. 그러면 병화일간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오화를 시지에 있는 자수가 충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불합리한 생시, 즉 무자시는 절대 만나지 않아야 될 생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술시가 됐을 때는 이 무술시가 됐을 때는 물론 이거는 좌우충이 되지 않죠. 오화가 술하고 하게 되면 이거는 오술합화가 되겠죠. 준삼합으로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술합화에서 병화가 왕해지는 것도 좋지만은 오술합화에서 화만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화가 왕해지게 되면 토도 같이 왕해지겠죠. 그리고 무토 자체도 술의 뿌리를 두고 오의 뿌리를 같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무토라고 하는 식신은 병화를 갖다가 뭐한다? 병화의 빛을 가리는 회기 무광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술 앞에서 병화가 왕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무토가 다시 왕해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그래서 무술시, 무자시, 그 다음에 기축시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경인시가 됐을 경우에는, 자, 아까는 오술합이지만 이거 오화가 인하고 합을 해줘. 이거는 오 합을 돼서 화가 이렇게 된다. 이것도 준삼합으로 보겠고요. 일간에 이렇게 되면은 거의 신강으로 봐도 이 정도면 크게 나쁘지 않겠고요. 경금이 아니라 이제 임수가 투출되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인데, 이건 경금이 투출된 것이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자월에
오화 일지에서 오화를 보고 임목까지 보면 병화가 이거는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금수운으로 가서 임수가 만약에 살아난다라고 하면 이때는 병화일간이 오히려 수보양광이 돼서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병신합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생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임진시가 됐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월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긴 하죠. 물론 이것도 진토까지 있기 때문에 이 임수는 굉장히 왕한 임수죠. 경신금의 생주를 받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병호 일주면은 이 정도 임수는 감당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운세가, 그럼 대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어디로 간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비슷은 아니죠. 갑오시 같은 경우가 됐을 때는, 오와 양인 두 개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갑목에 좀 뿌리는 약하다 하더라도 병화를 생조해준 이런 국사가 됐을 때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금순으로 가야 되지, 임진시 같은 경우는 목화운으로 가야 되지만은, 만약에 시가 낮에 태어난 갑오시가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서 오히려 수가 살아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임진시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은 임수가 투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것인데, 만약에 이렇게 개사시가 되는 경우에는 5화의 뿌리를 뒀고요. 4화까지 얻었지만은 자월에 개수 투출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관이라서 좋다라고 보다는, 자월의 엄동에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한기가 가중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거는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4화, 5화를 동시에 모두 받고 좌우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간 자체도 그렇게 약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수운을 다시 보면 관살혼잡이 돼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개수는 큰 의미가 없고요. 임수가 오게 되면 병화를 보강할 수 있기 때문에 대운에서 임수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신정유시, 정유시는 큰 의미 없고, 병신시가 되는 경우에는 신중에 있는 임수를 우리가 취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지만은, 병화가 투출됐다고 해서 일간 병화가 너무 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운은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내일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